너 같은 게 감히 여기 왔어? 가난한 주제에 어디서 구린 냄새를 풍기는 거야? 송년회장에 울려 퍼진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차가운 생수가 유아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전문대 나온 주제에 감히 우리랑 어깨를 나란히 해? 재벌 사모님의 조롱이 끝나지 않았어요. 물에 젖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며느리를 본 순간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가 꺼낸 단 한 통의 전화.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유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유아가 전화를 받았죠. 유아야, 잘 지냈어? 상대방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유아가 잠시 망설이며 물었어요. 에이, 설마 목소리도 잊은 거야? 혜린이야. 강혜린. 혜린이 나 휴대폰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번호가 다 날아갔어. 유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나. 유아야, 다음 주에 송년회 하는데 너도 와. 혜린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도 괜찮을까? 유아가 머뭇거리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 전학 가기 전엔 매년 왔잖아. 다들 너 기억해. 근데 난 이제 부모님이. 유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아, 미안하다. 그래도 혼자라도 꼭 와. 얼굴이라도 보자. 혜린이 급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 알겠어. 유아는 잠시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온 유아는 남편 도윤에게 송년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송년회가 있는데 우리 같이 가면 안 될까? 유아가 도윤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바로 전날 상하이 출장이야.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도윤이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물어만 본 거야. 유아는 애써 웃었죠. 유아는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랑 같이 송년회 가주실 수 있으세요? 유아가 두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내가 그런 데 가면 사람도 많고 시끄럽잖아. 태준이 손사래를 쳤죠. 저 혼자 가기가 좀. 유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준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 없는 며느리가 혼자 가기에는 너무 쓸쓸해 보였죠. 그래, 내가 가지 뭐. 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유아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외식도 하고 좋지 뭐. 태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년회 당일 태준은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정장을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다듬어 입은 태준의 모습을 본 유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짜 멋지세요. 잘 어울리세요. 애인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멋이냐? 태준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루비올에 도착한 유아와 태준을 본 친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동창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차림새는 확연히 달랐어요. 혜린이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어머, 유아야, 설마 저분 운전기사님이야? 혜린이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좌중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아니야, 우리 시아버님이셔. 유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며느리를 배려해 구석자리로 물러났어요. 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라. 나는 여기 앉아 있으면 된다. 태준이 유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친구들이 유아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와, 진짜 유아 맞아? 너네 집 엄청 잘 살았잖아.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모가 회사 가져가서 완전 빈털털이 됐다며. 다른 친구가 수군거렸어요. 그럼 지금은 뭐하고 사는 거야? 또 다른 친구가 물었죠. 유아는 친구들의 수군거림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자신에게 잘해주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유아야, 지금 뭐해? 혜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청에서 일해. 유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청? 몇 급인데? 혜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환경가야. 유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아노 치던 애가 환경과 공무원? 혜린이 크게 웃었어요. 설마 대학도 못 나온 거야? 한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응, 전문대야. 유아가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어요. 전문대래, 얘들아. 유아 전문대래. 혜린이 일부러 크게 외쳤습니다. 테이블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어요. 유아는 과거 자신이 파인테크 그룹 다닐 때 이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아첨했는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럼 같이 온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한 친구가 태준을 가리켰어요. 은퇴하신 사업가셔. 유아가 대답했습니다. 와, 딱 수준 맞네. 혜린이 코웃음을 쳤어요. 혜린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며 유아에게 말했습니다. 유아야, 이 돈 줄 테니까 노래 한 곡 불러봐. 혜린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우리 어릴 때 친구였잖아. 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린의 얼굴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누가 친구야? 가난한 환경과 공무원이랑. 혜린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생수병을 집어 유아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찬물이 유아의 머리와 얼굴을 적셨어요. 하라면 해. 안 그러면 시장한테 전화해서 너 잘리게 할 거니까. 혜린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때 어른들 테이블에서 혜린의 어머니 정미가 소동을 보고 달려왔어요. 혹시 자신보다 있는 집 자식한테 딸이 실수한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했죠. 혜린아, 이게 무슨 소란이니? 얘는 처음 보는데 누구야? 정미가 유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옷차림이 여기 올 만한 애가 아닌데 하고 생각했어요. 엄마, 얘 유아야. 예전에 파인테크 그룹정 아줌마 딸. 혜린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정미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며 다시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세상에, 유아 맞네. 그렇게 공주 같던 애가 꼴이 이게 뭐야? 정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물에 젖은 유아를 본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혜린이라고 했나?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이건 너무 심하네. 당장 사과하게. 태준이 낮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혜린이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딸한테 사과하라 말라야? 유아 시아버지래. 은퇴한 사업가. 혜린이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유아도 환경과 공무원이야. 엄마 진짜 웃기지? 아이고 세상에. 정미가 손뼉을 치며 비웃었어요.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딱이네. 사업가 나부랭이가 어디서 감히 우리 딸한테 명령이야? 정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줌마. 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저 무시하는 건 참아도 시아버님 무시하는 건 못 참아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정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생수병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정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리고는 유아의 머리 위로 물을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물이 유아의 얼굴과 아끼던 원피스를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를 지켜보던 동창들이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유아 샤워 제대로 했네.
한 친구가 손뼉을 쳤어요. 공짜 세수하고도 이런 옷 입을 수 있다니 대단하다. 다른 친구가 웃었습니다. 저런 대접 평생 받아볼 일도 없겠다. 또 다른 친구가 조롱했어요. 루비올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가 다시 동창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은 내가 파인테크 그룹 딸일 때나 통하던 소리야. 정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주제 좀 알고 살아, 유아야. 내 엄마가 죽기 전에 한남동 재개발 입찰 가져가서 우리 회사 망할 뻔한 거 난 아직도 잊은 적 없어. 정미가 고인에 대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태준이 차갑게 물었어요. 냄새나니까 내 앞에서 썩 가세요. 정미가 얼굴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이때 루비올 문이 열리며 뒤늦게 도착한 남편 도윤이 유아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유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도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여보. 유아가 도윤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같이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유아가 왜 이 꼴이에요? 도윤이 태준을 향해 물었습니다. 유아 남편이구나. 정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말해줄게. 내 아내가 분수 모르고 나대길래 교육 좀 시켰어. 마침 잘 왔네. 당장 데리고 나가. 여긴 하층민이 낄 자리가 아니야. 혜린이 도윤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유심히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엄마, 유아 남편 우리 회사 과장이야. 혜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우리 회사 과장?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아야, 남편도 공무원 준비하면 딱이겠다. 박도윤 과장. 정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세요. 네, 사모님, 이건 너무.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개인 감정은 없어. 정미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혼하면 복직시켜줄게. 엄마 최고다. 혜린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도윤 씨 미안해. 나 때문에. 유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도윤이 울분을 터뜨렸어요. 아직도 청렴한 사업가 타령만 하실 거예요? 도윤아. 태준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그렇게 당하게 두시더니 이번엔 며느리까지 외면하실 거예요? 도윤이 울먹였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일만 하다가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던 일이 떠올랐어요. 태준은 옆 테이블에 누군가 마시던 위스키를 벌컥 들이키고 손으로 테이블에 탁 놓았습니다. 뭔가 굳게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태준이 천천히 걸어 나와 정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법적인 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태준이 낮고 서늘하게 말했어요. 정미와 혜리는 태준의 낡은 양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네가 헛소리하네. 정미가 코웃음을 쳤어요. 지배인 사람들 좀 끌어내요.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조용히 번호를 눌렀어요. 금융위원회에 있는 후배 부위원장이었죠. 김 부위원장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랜드 팰리스 호텔 루비올이다. 여기서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고 폭행까지 당했어. 가온산업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 부정대출 조사 가능하겠나?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본 정미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김 부위원장. 정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부위원장 하나 아는 게 그렇게 대단해요? 아직도 세상이 옛날인 줄 아시나 보네. 정미는 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더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위원장님 저예요.
정미가 한숨을 섞어 말했습니다. 지금 루비올에서 어떤 노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부정대출이니 조사니 헛소리를 하길래요. 이런 일까지 보고를 드려야 하나 싶어서요. 잠시 후 태준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쪽에서 강하게 반대하십니다. 제 힘으로 지금은 움직이기 어렵겠습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어요. 주제 모르는 것들은 매를 맞아야 정신 차려. 정미가 수표를 꺼내 유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세탁비나 쓰고 꺼져. 수표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혜리는 유아의 귀에 바짝 붙여 속삭였습니다. 내일 남편 회사랑 내가 다니는 시청 기대해. 이건 시작이야. 유아의 몸이 떨렸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구두로 짓밟았어요. 그리고 유아와 도윤을 데리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호텔 로비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을 뒤로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는 정미와 혜린의 만족스러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벽했어. 이제 쟤네 찍소리도 못할 거야. 정미가 웃었어요. 택시 안에서 유아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각자의 지옥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죠. 이날 밤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유아는 여전히 물냄새가 진동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쥔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태주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아야 먼저 씻고 와라. 태준이 며느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아가 욕실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어요. 도윤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도윤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유아가 저렇게 당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유아야 좀 진정됐니?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저 때문에 좋은 날 모시고 가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해서요.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태준은 무언가를 생각하듯 유아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유아야. 네. 유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그 호텔에서 말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뱉던 말들. 내가 늙어서 귀가 어둡다지만 그냥 흘려듣기엔 좀 이상하더구나.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람들이 다 너를 아는 눈치였고 그 호텔도 내가 처음 와본 것 같지는 않았어. 유아는 잠시 숨을 고르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요, 아버님 예전에는 청담동 타워 팰리스에 살았어요. 오늘 만난 애들 다 같은 반이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온 애들도 많고요. 유아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그랬던 거예요. 서로 다 알던 사이였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유아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요, 아버님. 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갔던 그 그랜드 팰리스 호텔 원래는 저희 아버지 거였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 내 아버지 거였다고? 유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유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들 사고라고 했지만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고모가 이사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파인테크 그룹을 통째로 가져갔죠. 태주는 말문을 잃은 채 유아를 바라봤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유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고모가 내미는 서류에 도장만 찍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죠. 잠시 숨을 고른 유아가 말을 이었어요. 혜린이는 그때 제일 친했던 친구였어요. 제가 가진 게 많을 땐 세상 착한 친구처럼 굴었죠. 유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망하고 고시원에 가게 되니까 제일 먼저 저를 피하더라고요. 유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떨어졌어요. 살려고 했어요. 정말 잊은 줄 알았는데. 유아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내를 잃고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다 겪고도 이렇게 바르게 컸구나.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아야, 너는 어린 나이에 모든 걸 빼앗기고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시아비는 비겁하게 숨어만 살았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침실로 향했어요. 오랫동안 봉인해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빛바랜 명함과 여러 증명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님, 유아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태주는 태상그룹 명예회장 명함을 꺼내 유아 앞에 놓았어요. 도윤이 명함을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아버님, 이게... 유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15년 전까지 내가 태상그룹 회장이었다. 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왜 이런 중요한 걸? 유아가 당황해했어요. 유아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상그룹 명예회장 한태준. 예전에 나는 재계 서열 3위였다. 태준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강직한 경영 방식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다. 태준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내가 경쟁하던 기업에 보복을 당했지. 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대신 설명했어요. 너무 날카로워서 어머니까지 베이게 했다고. 평생을 칼집 속에 스스로를 가두신 분이야. 도윤의 설명에 유아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은 괴한이 아내를 해치려 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도와줘서 살았지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4시간 경호를 배치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럼 권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되니까. 태준이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으로만 지정했지. 전화 한 번이면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해뒀는데. 도윤이 엄마는 전화 한 번 못 해보고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아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나 많은 경쟁 기업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도윤이라도 지키려면 은퇴하고 정체를 숨겨야 했다. 태준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5년 동안 조용히 지내왔는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겠구나. 도윤이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도윤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였어요. 괜찮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편 그랜드 팰리스 호텔 VIP룸에서는 정미와 혜린이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 혜린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 건방진 년이 물 맞는 꼴 봤어? 완전 압권이었다고. 혜린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노인네 눈빛이 좀 찝찝하긴 한데. 정미가 잠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금융위원장이 내 손 안에 있는데 별일 있겠어?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세상이야. 정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정미는 핸드폰을 꺼내 여러 번호를 돌렸습니다. 위원장님, 정미예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골프 한 라운드 어떠세요? 정미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회의원에게도 전화했어요. 의원님, 가온산업에 대한 조사가 절대 없도록 부탁드려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후원했는지. 정미가 거액 뇌물을 암시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어제의 일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도윤을 보는 시선이 어색했어요. 박도윤 과장 인사팀에서 찾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덜컹했지만 침착하게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인사팀 장실에 들어서자 감사팀 직원들이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윤 과장 앉으세요.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당신의 컴퓨터에서 경쟁사로 보낸 기밀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도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메일 발송 기록과 USB 사용 기록까지. 감사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증거예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도윤이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박도윤 과장 억울해하지 마. 자네가 무능해서가 아니야. 자네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려서 그래. 인사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어제 일과 연관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모님이 지시한 거군요. 도윤이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는 그냥 증거에 따라 처리할 뿐이야. 팀장이 모른 척하며 말했어요. 오늘부로 해고 처분입니다.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감사팀원이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도윤의 양팔을 붙들고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바라보는 가운데 도윤은 개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도윤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한편 시청에서는 유아에게 감사실 호출 통지서가 전달되었어요. 유아 씨 감사실에서 찾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감사실로 향했어요. 유아 주무관 앉으세요. 감사실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당신 책상에서 현금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감사실장이 비닐봉지에 든 돈 봉투를 보여줬어요. 그건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유아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민원인 김모 씨가 신고했어요. 당신이 처리를 빨리 해줄 테니 돈을 요구했다고. 감사관이 서류를 읽어줬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거예요. 유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발령입니다. 감사실장이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이때 시청 로비에 혜린이 나타났어요. 유하야. 혜린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청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어떻게 민원인 돈에 손을 대니? 혜린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혜린아, 내가 한 짓이지? 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뭔 소리야? 나는 내 친구로서 걱정되어서 온 거야. 혜린이 순진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추락하다니. 정말 안타까워. 혜린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유아를 수군거리며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뇌물받은 공무원이래. 요즘 공무원들 다 그런가 봐. 유아는 수치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유아와 도윤은 서로의 처지를 알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유아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아니야, 유아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도윤이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급도 끊기고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하지? 유아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요? 도윤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도 없고 없으면 억울해도 어쩔 수 없고. 도윤이 절망적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게 계속 생각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렸나 봅니다. 태준이 거실로 나와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쉬어라. 이제부턴 내가 직접 해결하마. 태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어쩌시려고요? 유아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서재로 들어가 오랫동안 봉인해뒀던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폴더폰 대신 특수 제작 스마트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전원 버튼을 눌러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자 여러 번호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시장 모두 태준의 후배이거나 제자들이었어요. 태준의 손가락이 금융위원장 번호 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유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 믿어보자, 유아야. 도윤이 아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가 태준의 마음을 더욱 굳게 했어요. 태준이 스마트폰을 꽉 쥐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죠. 태준의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운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한편 정미와 혜리는 고급바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완벽하지 않아? 하루 만에 다 정리됐어. 혜린이 샴페인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이제 저 가족들은 완전히 끝났어. 다신 우리 앞에서 까불지 못할 거야. 정미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깨운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태준은 서재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금융위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다 한태준이야.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게 얼마만입니까? 정말 한태준 회장님 맞으십니까? 위원장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젠 자네가 위원장인데 아직도 나한테 회장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위원장 체면이 있지.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제가 습관이 돼서요. 그동안 연락도 안 되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위원장이 반갑게 물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15년 전 은퇴하신 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끔 자문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잘 못 지냈다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전화했어.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온산업 부정 대출 조사 가능하겠나? 내가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권력이라는 칼 좀 휘둘러 보려 하네. 태준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깃들었어요. 위원장이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온산업 박찬호 회장 건 말씀이시군요. 저도 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쪽이 워낙 로비를 촘촘하게 해놔서요. 국회 쪽이랑 제위 라인까지 돈을 꽤 풀었습니다. 위원장이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윗선 외압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태준이 전화를 찌르듯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도 받아먹었나? 아이고, 회장님, 제가 10원 한 장이라도 받았으면 회장님이 저를 후임으로 추천하고 나가셨겠습니까? 위원장이 펄쩍 뛰며 말했어요. 전 떳떳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사실 제가 지금까지도 가끔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회장님 말씀을 떠올리며 결정했어요. 방금 전에 개인 메일로 자료 하나 보냈네. 태준이 핸드폰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송년회에서 내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CCTV 원본이야. 모자이크 없이 정확하게 내보내게. 잠시 후 위원장이 자료를 확인한 듯 탄식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하는군요. 재벌 3세 갑질. 이거 뉴스 나가면 국민들 뒤집어질 겁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여론이 완전히 돌아설 거예요. 그래. 국회놈들도 여론이 들끓으면 뜨거워서 가온산업 손절할 수밖에 없어. 태준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 자료로 물고를 터줄 테니 그 뒤에 밀고 들어가서 박살내는 건 현직인 자네 몫이야.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단호하고 비장하게 말했어요. 대충 알면 안 되지.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내 아들놈은 가온산업에서 부당해고 당했고 며느리는 시청에서 조작된 뇌물 혐의로 쫓겨났네. 먼지 하나, 티끌 하나까지 탈탈 털어. 가온산업 진짜 미쳤군요. 회장님 가족을 건드려요. 위원장이 분노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론 불붙는 즉시 제가 직접 금감원 특별감사팀 이끌고 압수수색 들어가겠습니다. 김 국장한테는 내가 연락 따로 해둘 테니. 태준이 구체적으로 지시했어요. 가온산업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회사 공중분해됩니다. 회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진 않지.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준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바로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시장이었어요. 어나다. 한태준이야. 아이고 형님 웬일이십니까? 시장이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정계 진출은 절대 안 하신다더니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사실 형님이 은퇴하신 후에도 가끔 시정 자문을 구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되셔서 아쉬웠어요. 그런 거 아니고 최 시장 자네 관할 시청 감사실장이 지금 누구지? 태준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시청 감사실장이요? 이철민 실장입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시장이 궁금해했어요. 그 친구 관리 좀 똑바로 해야겠어.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멀쩡한 공무원한테 뇌물 누명 씌워서 징계 때리고 말이야. 내 며느리 일이라서가 아니라 자네 시정 운영에 똥물 튀일까봐 미리 알려주는 거야. 내 형님, 며느님이 시청 공무원입니까? 시장이 당황했어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감히 형님. 제가 지금 당장 감사실 투입하겠습니다. 그래 부탁하네. 태준이 만족스러워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서 태준은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나야, 김 국장.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금융위 쪽에서 강하게 눌러서 저로서는 더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다. 태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가온산업 관련 특별감사에 들어가게 될 거야. 태준이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국장이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찬호 회장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 임원진까지 싹 털어. 태준이 구체적으로 지시했어요. 부정대출, 정치권 로비, 탈세 모두 찾아내라. 명령받겠습니다. 김 국장이 각오를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준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회장이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온산업, 우리 쪽 협력사에서 전부 거래 중단시켜 재계에서 고립시키는 거야. 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형님, 그 정도면 가온산업부도 나는데요? 상해 회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목표야. 내 며느리한테 물 끼얹고 돈 던진 놈들이거든.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재계 전체에 공문 돌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태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안해하는 유아와 도윤을 보며 처음으로 인자하게 웃었어요. 내일부터 뉴스 시끄러워질 거다. 태준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제 우리 차례야.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님? 유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곧 보게 될 거야. 태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9시 공중파 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의 충격적인 갑질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화면에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정미가 유아에게 물을 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사전에 검토를 마쳤습니다. 앵커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영상 속 여성은 가온산업 박찬호 회장의 부인 박정미 씨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는 시청 환경과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고인이 된 피해자 부모에 대한 모독 발언과 돈을 뿌리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가온산업 불매운동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달렸어요.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이야?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꼴 보소. 가온산업 절대 안 산다. 가온산업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마이너스 29%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화면에 떴어요.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이 폭주하며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가온산업 본사는 아침부터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이 뉴스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 망한 거 아니야? 사모님이 왜 저런 짓을? 이력서 다시 써야겠다. 박찬호 회장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무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주가가 이미 바닥을 쳤는데 더 떨어지면. 닥쳐.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박찬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한편 정미와 혜리는 집에서 인터넷을 보며 경악하고 있었어요. 엄마, 인터넷 좀 봐. 우리 신상 다 털렸어. 혜린이 핸드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댓글이 10만 개가 넘는데 다 죽여버린대. 혜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뭐야? 누가 영상을 유출한 거야? 정미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호텔 측에서 센 건가? 아니면 그 늙은이가 뭔가 했나? 정미가 태준을 의심했어요. 정미는 급히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당장 뉴스 중단시키세요. 정미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금융위원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 여론이 안 좋아서 제가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한태준 회장님이 저를 직접 무슨 일을 벌이신 거예요? 위원장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어요. 전 이제 빠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뭐라고? 한태준이? 정미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엄마 한태준이 누구야? 혜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런 사람 처음 들어봐. 정미가 불안해했습니다. 이어서 국회의원들에게도 연락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정미 씨, 지금 저희도 어려워요. 여론이 이런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선거 생각해서라도 지금은 거리를 두겠어요. 정치인들이 하나둘 손을 뗐습니다. 같은 날 오후 금융감독원 특별감사팀 30명이 가온산업본사에 진입했습니다. 영장 집행합니다. 김 국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방해하는 인원은 전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벽이고 바닥이고 다 뜯어. 김 국장이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박찬호 회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원들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이때 사무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감사관입니다. 모두 손들고 벽에 기대세요. 박찬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영장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부정대출,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요. 감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한편 박찬호의 자택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어요. 정미와 혜린이 잠에서 깨어 황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집에? 정미가 소리쳤어요. 부인 조용히 하세요.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사관들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재, 침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꿈이야?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닥쳐,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정미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실에서는 수사관들이 벽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여기 뭔가 있습니다. 한 수사관이 소리쳤습니다. 책장 뒤 비밀 공간에서 이중 장부가 발견된 거였어요. 대박이네요. 정치인 로비 리스트까지 다 있어요. 김 국장이 장부를 펼쳐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국회의원, 금융위원,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이거 완전히 끝났네. 수사관들이 증거를 차곡차게 수집했어요. 박찬호는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누군가 저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박찬호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미와 혜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우리도 잡혀가는 거야? 혜린이 울먹였습니다. 박정미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정미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갑질, 모독, 협박 등의 혐의입니다. 수사관이 밀한다 원칙을 고지했어요. 한편 감사실에서는 유아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에서 직접 내려와 철저히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유아 주무관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되었습니다. 감사실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따로 처벌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유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이번 일로 불편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감사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아가 소식을 전하자 도윤이 기뻐했어요. 다행이야, 유아야.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도윤이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야. 아버지가 뭔가 하신 거 맞지? 도윤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이제 마음 놓고 일해라. 태준이 며느리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주요 방송사마다 속보가 터졌습니다. 가온산업 전 계열사에 대한 전면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했어요. 부정대출 규모만 1,2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가온산업 본사에서 압수품을 나르는 감사관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한 박찬호 회장 일가의 역외 탈세 의혹도 포착되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가 계속 이어졌어요. 추정 규모는 5천억 원대로 홍콩과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역시 재벌들은 다 똑같네. 저 정도 규모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국민 세금으로 살면서 탈세를 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 중 8개가 가온산업 관련이었어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각 그룹 회장들이 모여 앉았어요. 가온산업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한 재벌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또 다른 회장이 따라 말했어요. 순식간에 200여 개 대기업이 가온산업과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협력 업체들도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오전 10시 가온산업 주가는 마이너스 25% 폭락했습니다. 거래가 정지되었어요. 가온산업 본사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와 환불을 요구했어요. 직원들은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 끝났어.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한때 승승장구하던 대기업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검찰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엄마, 그 할아버지가 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혜린이 불안해했어요. 한태준이 대체 누구야?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태준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유아와 도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금융위원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완전히 돌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보고했어요. 영상 공개 후 며칠 사이 국민들 반응이 폭발적이고 정치권에서도 가온산업과 거리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전면 조사 확대하겠습니다. 김 국장팀도 준비 완료했고요. 위원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깨끗하게 정리해라. 태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태준은 거실로 나가 유아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내일 구경하고 싶으면 따라와도 된다. 태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구경이요? 뭘 구경해요, 아버님? 유아가 궁금해했습니다. 청소하러 간다. 태준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어요. 유아와 도윤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태준이 조용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제 실행에 옮겨질 때였어요. 한편 가온산업에서는 위기관리팀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로 뭔가 해보자. 사과문이라도 발표하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구치소 독방에서 불안에 떨며 있었어요.
혜린아, 우리 해외로 피하는 게 어떨까? 엄마, 뭔가 이상해.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꼬일 리가 없어. 혜린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태준이 직접 나선 이상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태준은 깨끗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재벌 회장의 품격을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유아와 도윤도 함께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보게 될 광경을 잘 기억해둬라. 이게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니까. 검찰청에 도착한 태준을 금융위원장과 김 국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그래, 수고들 많았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로비에서는 마침 정미와 혜린이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오고 있었어요. 정미는 태준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총? 회장님? 정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체면도 버린 채 정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태준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수사관들이 말렸지만 정미는 필사적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눈깔이 삐었었습니다. 정미가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정미가 태준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어요. 태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정미를 내려다봤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왜 법대로 하자며?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난 지금 가장 적법한 절차로 자네들을 대우해 주는 거네.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정미가 계속 애원했지만 태준은 돌아서 버렸어요. 경호원들이 정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혜린도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며 울부짖었어요. 이때 검찰청 입구로 유아와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검찰청에 간다고 해서 걱정되어 따라온 것이었어요. 아버님이 어디 계실까? 유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혜린이 유아를 발견하고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유아야, 친구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혜린이 절규하며 말했어요. 유아는 담담하게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친구? 내가 언제 날 친구로 생각했니? 유아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난 내 감정 쓰레기통이었지. 혜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과거 자신이 유아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유아야 미안해. 혜린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유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잖아. 혜린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유아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유아가 도윤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도윤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태주는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며 말했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게 내가 평생 믿어온 신념이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검찰청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한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수사의 배경이 뭔가요? 하지만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유아가 물었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재판이 남았지.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결과는 뻔하다. 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참 힘드셨겠어요. 유아가 시아버지를 걱정했어요. 괜찮다.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태준이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온산업은 그날로 사실상 끝이 났어요. 주가는 상장 폐지 수준까지 떨어졌고 임직원들은 이력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6개월 후 재판이 모두 끝났어요. 박찬호 회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민은 갑질과 모독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혜린도 허위 신고와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가온산업은 완전히 해체되어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어요. 한때 재계 순위권에 있던 거대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임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어요. 빈털터리가 된 혜리는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낡은 옷차림으로 거리를 걸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혜린이 한숨을 쉬며 혼잣말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혜린은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시청 복지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혜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청 1층 복지과에 들어선 혜린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혜린이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담당 공무원을 본 순간 혜린은 얼어붙었어요. 그곳에는 다름 아닌 유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아는 혜린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유아가 업무용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린은 모자를 더 깊게 눌렀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고요. 혜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 주세요. 유아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혜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아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기초수급자 신청 서류가 미비하네요. 유아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내역 다시 떼오세요. 유아가 서류를 돌려줬어요. 유아야, 나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혜린이 모자를 눌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다음에 서류 준비해서 오세요. 유아가 업무 규정대로 대답했어요. 혜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유아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유아야, 정말 미안해. 혜린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유아는 이미 다음 민원인을 부르고 있었어요. 혜린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고 시청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유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오늘 혜린이가 왔어요. 유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됐다고? 도윤이 궁금해했어요. 기초수급 신청하러 왔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돌려보냈어요. 유아가 설명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니까. 태준이 유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유아와 도윤을 거실로 불렀어요. 테이블 위에 통장과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유아가 궁금해했어요. 이 돈 뇌물 아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깨끗하게 모은 돈이야. 그러니 마음 편히 써도 된다. 태준이 통장을 유아에게 밀어줬어요. 아버님, 이건 너무. 유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받아라. 너희가 잘 살아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 태준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도윤이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도윤이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가족인데. 태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자. 태준이 등기권리증을 보여줬어요. 30평짜리 아파트야. 우리 셋이 살기 딱 좋을 거다. 유아와 도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때문에. 유아가 걱정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며느리랑 아들 위해서 집 마련하는 게 뭐가 이상해? 태준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태준이 직접 생선을 사서 요리했습니다. 생선살 발라놨다. 식기 전에 어서 먹자. 태준이 유아와 도윤을 식탁으로 불렀어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태준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선구이가 상에 올랐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어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유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오랜만에 요리하니까 손맛이 어떨까 했는데. 태준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도윤이 흐뭇하게 말했어요. 원래 가족이었잖아.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온산업 관련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어 뉴스를 보던 태준이 채널을 돌렸어요. 이제 그런 건 안 봐도 돼요, 아버님. 유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평화롭게 살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 집 구경하러 다니자. 태준이 제안했어요. 네, 좋아요. 유아가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기대돼요. 도윤이 덧붙였어요. 그날 밤 태준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아픔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유아와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일도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식탁 위로 따스하게 비쳐들었어요.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